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철호 중위를 모시고 그가 왜 감옥에 가게 됐는지, 언론 뉴스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7년 구형을 받고 2년 남아 감옥에 있어야 됐는지 그 진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중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네. 제가 전번에도 이제 이철호 중위 정말 기막힌 사연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많은 분들이 시청도 해주고 정말 동정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격려도 많이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겠다는 목사님도 계셨고 일반 그 지인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이 전화들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그 언론 뉴스에 보면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끔찍한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그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먼저 우리 시청자 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죠. 솔직히 저를 고소한 그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하거나 그런 사실은 같이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 거는 허리 통증 2주 진단서로 살인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중에 목을 누르면서 다 말하라고 그들이 계획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말하라고는 조건으로 그냥 그 생각으로 조금 누른 사실은 있었고 제가 법조계나 이런 기관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진술을 했고 그런 사실이 있지만 상당 시간 목절로 실신시키고 도주했다? 이런 사실은 전혀가 아니고 그런 사실조차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했고 그 자리에서 아이 엄마가 제가 모든 것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갈 때 저를 보면서 제가 나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냐, 두 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냐고 하면서 울었는데 이건 갑자기 목절로 실신시키고 도주했다는 악랄한 유명을 씌워서 범죄자로 해서 징역 7년을 구형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리 통증 2주 진단서를 피해자 쪽에서 제출했는데요. 그것은 전날까지 자골신경통으로 앓고 있던 그 허리를 수원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진단서를 법원에 내고 목절로 실신시키고 도주했다는 거짓으로 해서 살인미수로 고소하게 된 겁니다. 잠시만. 그러면 목 조르게 되면 목에 뭐 상처라든가 무슨 목절 났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나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에 상처가 없으니까 허리 통증 2주 진단서를 대신 제출한 겁니다. 예, 검찰에서도 진술할 때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나요? 검찰에서는 제가 진술을 했는데 수사관님이 처음에 물어보시는 게 부모 형제를 왜 배신하고 왔냐 이 말을 하고 제가 울면서 울먹이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제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그러니까 웃더니 그냥 다른 말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오히려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에 있던 모든 동전을 목 안에다 삼키고 100원짜리 됐는데요. 삼키고 두 손으로 자기 목을 이렇게 조르더라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저지를 시키고 또 귀에 꼽는 이목구까지 져서 삼키려고 하는 거 저지를 시켰는데 이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없다 그랬고 검사관님이 수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그런 사진이 있습니까? 전화하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울먹이면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대질신문을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철호 중위한테서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최근에 알려진 사실들을 보면 그 부인 주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자처럼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 솔직히 저 만나기 전에 2명 정도 다른 사람들하고 통과하면서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결혼할 때 그럼 그걸 모르고 결혼했네? 예,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좀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리고 그 같이 살면서도 또 다른 뭐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몇 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대한민국이 진짜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본인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당사자가 남자친구하고 싸우다가 팔에다 칼을 대서 자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부인이? 예. 그 애기 엄마가 그러니까 예.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안 살겠다고 자해한 적이 있었네요. 예, 자해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이 아니네 그러면. 자해를 해서 그래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적이 없었고요. 아이를 낳아주고 저 가족 38선 넘으면서 저희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단 하나의 세상에 진짜 가족이랑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까지 뭐 진짜 뭐 결혼 생활 중에 협박하고 무슨 흉기를 휘두른 적이 없었고, 본인이 흉기를 들고 술병을 던져서 저한테 발목에 피가 났을 때 자기가 두려우니까 또 칼을 발목에다 대더라고요. 근데 저지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소장이 너무나도 아는 사실이 되고 언론까지 나다 보니까 저 진짜 가족이 없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조건에서 감옥에서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여러 탈북민들을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이젠 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일방적인 말만 듣고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유튜버고 아무리 제가 혼자 하는 방송이라고 하지만 이게 저는 공정성이 또 팩트에 의한 방송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상대 측의 말도 들어봐야 되지만 제가 상대 측한테는 뭐 전화 통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상황을 보면 제가 보위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보위대학이나 또 보위소대 보위지도원 그것도 최전방 민경부대에 근무하는 장교라면 군관이라면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 절대 최전방 부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잘못되는 하전사일지라도 군관은 아예 갈 수도 없고 하전사일지라도 바로 후방으로 보내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나 이철호 중위는 한국에 넘어올 때까지 최전방 바로 민경부대 지피라고 하는 민경부대 소대의 보위 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라는 사람이 참 이 검사라는 수사관입니다. 수사관 어쨌든 예. 검찰의 수사관이야 아니면 경찰서 수사관? 검찰의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당신 배신하고 하지 않았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많은 탈북민들 해서 조금 여기서 잘못을 범하고 가도 이런 학대나 이런 인권 침해적인 인권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였지만요. 자, 이런 인권 모욕적인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배신자, 당신 부모들을 배신하고 오지 않았냐.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온 사람 약 3만 명이 넘어 되는데요. 한 개 군이 통째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3만 명이 그럼 다 부모들을 배신하고 왔다고 검사들은 수사관들은 생각하는지 저는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왜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강제로 다 인식시키고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게 사인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철호 중위의 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부인을 제가 인간적으로 그분을 뭐 공격하거나 인신공격, 인간적으로 폄훼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 살다가 이런 가정불화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칼로 한번 손을 구웠던 이 사실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철호 중이와 만나서 같이 살 때 여러분들 그러면 이자 이철호 중이가 이야기했던 듯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대해주고 잘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불미스러운 일, 제가 언젠가는 이걸 한번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는데, 지금 탈북민 여성들과의 담당 수사관이나 또 수사관 아니죠, 담당 보호관이라고 하죠. 감찰 보호관이나 오면 2년 동안 그 이제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는 뭐 많은 경찰관 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하고 정말 도와주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친형제 자식처럼 도와주는 경찰관 분들도 있지만 그 일부에 한해지만 그 여성들의 이미 뉴스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담당 보호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자료적으로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아니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초범인데다가 완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분이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살인 혐의를 씌워가지고 7년을 구형한다는 게, 이거는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7년 구형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서 7년, 이거 본인이 인정했나요? 아니요, 제가 마지막까지. 아니요, 그 검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처음에 구치소에 있을 때 애엄마가 애기 업고 왔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기 엄마도 울고 저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게, 자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빼내올 수 있냐. 누가? 애기 엄마가?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살인 미수라고 아니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부정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아니 잠시만. 예. 입회관 있는 데서 만났어요? 아니면 혼자? 경찰이 있는 데서 만났으면 경찰 두고 할 거 아니냐? 네, 경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울고, 그래서 자기는 아이는 못 키우겠으니까 나오면 그냥 아이는 내가 키우라 그러더라고요. 알았으니까 빨리, 우리 서로 빚도 있고 뭔가 있으니까 다 떠안았으니까 해야 되니까 똑바로 해서 문제를 풀고 나가자. 그런 식으로 해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 공소장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무슨 이혼 소송 중이 아니고 협의 이혼, 서류상 이혼하자 그랬습니다. 정부 지원 받으려고. 그런데 무슨 이혼 소송 중에 칼로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무슨 뭐, 예? 부부 관계를 하자자 목절로 실신시키고 도주했다. 이런 공소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면회 왔을 때 애엄마한테 물어봤죠. 야, 내가 자기를 목절력을 실신시키고 도주했다는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애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 나가는 거 보고 실신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거 보고 실신했답니다. 그래서 왜 실신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실신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국민참여재판에 중거버전 신청해서 중거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국민참여재판을 제가 취소하려고 그랬습니다.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이 살인미수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치소에서나 뭐든 뭐 살인미수,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죽으려고 했고 자살 기도했고 이 모든 사실은 다 감추고 목절로 실신시킨 사실도 없고 목절로 실신시키고 도주했다. 이렇게 공소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검사님이 딱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철호 씨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 구형을 구형한다. 아니 인정을 할 걸 해야지. 그냥 인정한다고 하면 죄가 더 커지는데 아니 없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해? 그래서 그랬죠. 제가 목 누른 건 진짜 진심으로 잘못했고 부부싸움이었고 그 자리에서 다 제가 죄송하다고 했고, 애엄마가 죽으려고 부부싸움이니까 애엄마가 자기 죽겠다고 그러고 자포정 막 주 손에 잡는 거 다 입안에서 삼키고 하고 막 우는 거를 제가 물수건 짜가지고 얼굴 다 닦아줬거든요. 다 닦아주고 울지 말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사진을 들고 나가니까 죽겠다고 막 나가는 줄 알고 나가겠다. 나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 애엄마가 나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자기 나가면 애들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까지 말을 내는데 이 모든 사실은 다 없어지고 목줄을 슬슬 싣고 도주했다는 이런 악랄한 거짓말로 살인미수로 해서 징역 7년 구했어요. 제가 이거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이거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아니 검사님, 대한민국 검사님 저를 죽여도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사들 수사받다가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온 사람한테 배신자 겸 그렇게 들어가서 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는 거짓말 때문에 계속 들어가서 사람들 시키고 수용자들 시켜서 왜 왔냐, 왜 왔냐 이 말을 계속 물어본 거.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르고 온 거나 마냥 애들 계속 물어보. 거기 하여튼간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계속 물어봤습니다. 왜 왔어요? 왜 왔어요? 38선 넘어왔다니.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8선 넘어왔죠? 38선 넘어오는 그 정신으로 살인도 그렇게 하는 거래요. 야,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38선 넘어온 거랑 살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제가 누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철호 중위가 구치소에 있을 때 부인이 와서 경찰 입회하에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빼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혼장 도장 받기 위해서 아주 술수였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빼주면 되겠냐. 간단하잖아. 난 살인미수 아니고 부부싸움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이혼 도장을 받고 이혼 서류 내가 혼자서 살을 내면 마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해야 되니까 이혼 그거는 그 전에 지금 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찾아왔을 때. 아니 구치소에 찾아왔어요. 구치소에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뭘 서류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구치소에 있을 때는 빨리 나와서 자기 애 키우라. 그렇게 해놓고 가서 진술을 번복한 거니까. 그럼 이철호 중위하고 이야기한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했네. 그러니까 다시 수원구치소로 올라가서 국민참여재판을 원래 한번 신청했다가 취소합니다 하면 다시 신청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단원서 써달라고 그래서 2장을 써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저하고 단둘이 일인데 다른 사람들 개입을 하냐. 우리 둘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살인미수라는 게 목적을 쓰고 그 말을 하니까 그럼 나 이거 단원서 취소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니까 국민참여재판 하겠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서 재판을 제가 붙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래도 좀 많이 깎인 거예요? 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님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배심원님들이 1년 3월이다. 근데 1년 3월 안에 더 살지 않아요? 예, 2년 6월을. 아니 배심원들은 1년 3월 구형 판결을 했는데 판사가 그럼 2년 6개월을 했네? 예, 판사님. 그래서 1년 3월을 주니까 원래는 그거면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폭행이니 어쨌든 목 누른 것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약자한테 진짜 손을 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구조하려고 했고 어떻게나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은 다 빠지고 없는 사실을 이렇게 엮어서 그것도 징역 7년에다가 판사님이 2년 6월을 때려서 제가 그냥 수용소 생활하면서 계속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계속 쓰고 이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제지가 있었고 이거를 그래 너무 힘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총장 후보 시절에 있은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몇 년도죠? 15년도. 2015년도인데 15년도. 15년도. 나온 건 언제 나왔어요? 18년도에. 야, 2018년이면 이거 엄청 오래 있었는데 2년 6개월이니까 이거 엄청 오래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윤석열 총장님이 정말 후보가 전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전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연인지 한번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아마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한번 받은 사람들은 아마
얼마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지는 아마 다 알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이 국회의원이건 아니면 시장이건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돼지만도 취급하지 않는 이 검사들의, 물론 다 검사들이 그런 건 아니죠. 저도 뭐 검찰 지검장님들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이 검사들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것을 재심을 해서 내가 무죄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이렇게 7년을 구형받고 이 검찰에서 구형한 거기 때문에 받고 어떻게 억울하게 협박을 했는지 그냥 강압적으로 아니 북한에서 배신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검사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호 중위의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이철호 씨의 부인을 전화 한번 해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고 그 사실을 확인해보고 오늘 이 방송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철호 중위가 정말 이제라도 정말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지금 저희 식당에도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합니다. 희망은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그 희망을 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의 희망을 둬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한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물론 이철호 중위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면서 저도 부부싸움을 한두 번 하나요, 여러분? 부부싸움 저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말도 맞지 않아가지고 싸울 때도 많습니다. 욕도 하고 막 그럴 때도 많지만 그래도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다 그래도 부부싸움은 그야말로 칼로 물베기나 같은 것인데 이렇게 살인 미수로 몰아갔던 검찰 이거 다시 한번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한번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하반신 마비 직전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허리 수술 들어가서 허리에 고정나사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다 보니까 결핵까지 걸리고 또 그 후에 또 아이가 차에 트럭에 치여서 죽을 임박이 됐고요. 또 충수염 수술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출소 이후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 여러분보다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들 이 영상에 노랑 딱지 붙이지 마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많이 좀 해주십시오. 북한에서 저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가 저희 가족과 형제들이 돌아가셨던 그분들이나 그 친집 또 아시는 분들이 나중에라도 대한민국 강명도 교수님의 이 TV를 보고 이철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조금이나마 저에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그런 방송이 좀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진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지난 기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생이 다하는 날까지 대한민국에 최선을 다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예. 네.